네, 컨커런시 두 번째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본적인 스레드랑 컨커런시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API들 동작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좀 착각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실제로 컨커런시들이 어떻게 주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복잡한 컨커런시야 구조를 보는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워커 스레드 모델 같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컨커런시를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커런시 문제를 다룰 때 이제 가장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제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상태들이, 뭐 값들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제대로 읽어오는지, 이게 아마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correctness라고 일단 부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뭐 싱글 스레드라 해서 멀티 스레드가 아니라 해서 문제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컨커런트한 환경에서는 좀 이 이슈가 달라질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살아있느냐,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고 수행이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라이브니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먼저 correctness 쪽은 이제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값이 write가 되고 실제로 read가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지난 시간에도 상당히 이제 얘기가 되었지만, 어,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될 때,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 특히 실행이 될 때, 스테일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죠. 일단 캐시된 데이터, 한쪽에서 한쪽 프로세스에서 라이트를 했는데 그쪽 프로세스의 캐시에만 라이트가 되고, 실제 메모리까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쪽 프로세스에서 해당하는 값을 읽어왔을 때는 당연히 순서적으로 옛날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컨플릭트가 주로 리더 라이트 간의 컨플릭트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라이트를 하고 한쪽에서 리드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최근에 라이트 된 값을 리드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라이트 라이트 컨플릭트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한쪽에서 내가 양쪽에서 라이트를 했는데 내가 라이트한 값이 다른 쪽 프로세스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감안되지 않고 그냥 덮어서 버리게 되는 그러한 라이트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단 값들의 정확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스레드 처음에 우리 할 때 하나는 x 더하기 5를 수행하고 하나는 x 곱하기 5를 수행했을 때 결과가 이러한 레이스 컨디션 때문에 0, 5, 25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 correctness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니스는 일단 스레드의 수행이란 것이 이게 중간에 이제 블락킹 될 수가 있잖아요. 블락킹이 와서 어떠한 것을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블락킹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소지들이 락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락을 획득하려고 이제 기다린다거나, 내가 현재 다른 스레드가 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 스레드가 락을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웨이트이 있을 수 있죠. 웨이트는 그야말로 웨이트 노티파이 할 때 웨이트, 그래요. 내가 누군가 노티파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웨이트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블락킹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풋을 기다릴 수 있죠. 이제 인풋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블락킹 오퍼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라이트는 블락킹 오퍼레이션이 보통 아닌데, 리드는 항상 블락킹 오퍼레이션이고, 커널 단에서 뭔가 어, 올려줘야만이 깨어나기 때문에 리드는 기본적으로 항상 블락킹 오퍼레이션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블락킹 되는 경우는 실제로 이제 로지컬하게는 블락킹 될 이유가 없지만은 CPU라는 것이 이제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스레드가 CPU를 쓰다 보면은 아니 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CPU를 쓰다 보면 스케줄링이 해가지고 CPU 컨텐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스케줄링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블락킹이 되어 있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뭔가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그 자체가 그 에러 컨디 그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계기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라이브니스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자체가 라이브니스 그 이슈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스레드의 라이브니스 자체가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 이러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데드락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데드락이 뭐죠? 데드락은 저번에 스레드 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 어, 얘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딱 하는데 그 서로 다른 자기가 의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일을 맞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이 체인이 형성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큘러하게 서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 기다리니까 한번 절대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일을 못하고 아무도 프로그레스가 안 된 상태에서 무한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그 데드락이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이제 그 흔한 예가 보면은 어 여기 락 오더링 데드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스레드 1과 2가 이제 서로 다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T1, T2 이게 실제로 이제 사이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데 T1이라는 것이 이제 그 L1을 먼저 락킹을 했어요. L1을 락킹한 상태고 이제 L2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L2를 기다리고 현재 웨이팅하고 있는 상태고 T2는 그 반대겠죠. L2를 락킹을 했고 L1을 기다려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바로 데드락 상황이죠. L1은 지금 현재 L2를 웨이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행되는 이 T1의 스레드는 어디있죠? 웨이트란 문맥이 있잖아요. 현재 코드 자체는 웨이트에 있다고 지금 웨이트가 아니라 지금 유택을 락킹하고 있죠. 지금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으로 들어간 거죠. L2에 대해서 싱크로나이즈 블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L2에 대한 락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락을 잡으려고 지금 계속 기다리겠죠. 근데 나는 이미 락은 얘가 L1에 대해서 락을 이미 잡고 있는 상태이고 스레드2는 그 반대죠 지금. L2는 지금 이미 내가 락킹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L1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L1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락을 획득하려고. 서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락들을 서로 잡은 상태에서 다른 락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한히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쪽은 더 이상 진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데드락 상황인 거죠. 실제로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JDK 버그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JDK의 그 소켓 관련돼 가지고 이런 클로즈 할 때 이런 버그가 있어가지고 JDK 오점대가 막 그 수행하다가 메를 쳐져 있어 막 서버리는 경우가 발생했었고 뭐 JDK뿐만 아니라 우리 뭐 프로버스 9링 코드에서도 그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죠. 자, 이러한 경우를 이제 굉장히 나이브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락 오더링 데드락이 일단 잘못된 거죠. 락 오더링이 맞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경우에 내가 소켓을 클로즈 하려고 하는데 하고 뭐 특히 이제 NIO인 경우에 이제 뭐 실렉트라든가 아니면 뭐 리드 셋이나 라이트 셋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 그 실제 소켓 채널 자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락킹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락킹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락킹을 할 때 순서를 정해놓으면 되겠죠. 순서를 정해놓으면은 이것은 반드시 뭐 실렉터 잡고 그 다음에 리드셋 잡고 그 채널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순서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그 락킹 오더를 반드시 만족하도록 컨벤션을 정해가지고 하면은
일단 이런 문제를 회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이게 코드가 방대해지고 막 꼬이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여기 이 락은 저쪽 소스에서 그 A라는 클래스 잡았고 여기서 콜 돼가지고 콜 스택을 통해서 이제 B라는 클래스가 콜되고 그 다음에 B에서 또다시 C라는 클래스가 한참 여러 개의 콜 스택을 통해서 콜됐으면은 미리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일단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스가 모듈러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락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락은 어떤 그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집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 안 보이게 코딩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락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그래뉴레이터도 맞지 않고 락 자체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한 코드를 일단 회피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락들에 대해서는 락을 무조건 하나로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락을 하나로 하게 되면 그만큼 동일한 락을 격려하는 리소스들이 많아지니까 스레드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퍼포먼스라든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락이 필요한 경우 락을 더 잡아야 되는데 멀티락을 해야 되는데 멀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락끼리는 반드시 오더링을 컨벤션을 정해서 하든지 해줘야 되고 물론 좀 더 아이디얼하게는 이게 정말로 필요한 락인지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외에 일단 근원적으로는 락 오더 자체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간단하게 뭐 일단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트라이락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락 자체를 내가 지금 싱크로나이즈 돼있으면 그게 안 되는데 리엔트런트 락 그러니까 JDK5부터 추가된 리엔트런트 락에서는 그러니까 API를 지금 내가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을 쓸 수가 있고 리엔트런트 락에 락과 언락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락인 경우에는 트라이 락을 쓸 수가 있죠. 내가 어떤 타임 동안 트라이를 해보고 그동안 못하면은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당면한 데드락은 벗어나서 뭔가 좀 다른 걸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락을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업무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특정한 시간 내에 락을 획득할 수 없는 업무 요건이 있고 그러한 현재 그런 비즈니스 리콰이먼트에서 이러한 경우에 내가 다른 워크라운드를 통해서 다른 일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면 트라이 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코드를 잘 모르겠다. 코드 도저히 봐도 잘 모르겠고 일단 당면한 걸 회피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라이 락을 쓰는 건 당연히 맞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쓰면은 혼나겠죠. 자, 두 번째 거는 똑같은 건데 락 오더링 데드락하고 똑같은 얘기죠. 여기는 똑같은 건데 왜 다이나믹이냐? 그, 싱크로나이즈드라든가 락을 할 때 싱크로나이즈드는 락을 누가 갖고 있죠? 모니터 객체가 갖고 있잖아요. 모니터 객체가 갖고 있고 싱크로나이즈드에 모니터 객체가 지정 안 되면은 인스턴스 메소드 블락인 경우는 디스가 암묵적으로 지정이 되고 스태틱인 경우에는 클래스 객체가 암묵적으로 모니터 객체로 지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모니터링 객체가 어떤 펑션 콜을 했을 때 메소드 콜을 했을 때 아규먼트로 넘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아규먼트로 넘어온 파라미터 1에 대해서 싱크로나이즈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락오딩이 발생할 수 있죠. 파라미터 1과 파라미터 2가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락을 잡았어요. 파라미터 1에 대해서 락 잡고 파라미터 2에 대해서 락을 잡았어요.